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어에 관한 걸로 좀만 좁혀볼게요. 문학, 비문학, 문법 등 파트별로 나눠 듣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 저도 강사이다 보니까 이 질문인 자칫 에이 그거 다 자기 들으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당연하죠. 왜냐면 제가 제 수업에 나는 뭐 비문학은 좀 자신 있는데 문법은 좀 자신 없어. 그럼 저 문법을 찍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비문학도 문법도 문학도 강의를 찍고 여러분 앞에 수업을 하는 이유는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다 자신 있어서 하시는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문학은 누구? 비문학은 누구? 문법은 누구? 보니까 대충 공식이 있더라고요. 뭐 여기서 언급할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나눠 듣는 것도 뭐 나름 효과적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떤 분야든 그 분야의 최고를 만나고 싶으니까. 근데 앞서 강사 선택과 연결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 그 분야의 최고보다는 나한테 맞는 선생님이 나한테는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나눠 듣는 건 반대예요. 작년에 제가 깨달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는 그런 커뮤니티의 평가에서 문학을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사실 수업 준비 비문학을 더 하는데 문학은 1시간 수업하는데 한 2시간 준비하면 되는데 비문학은 1시간 수업하는데 5, 6시간은 기본적으로 제가 준비를 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정교하게 하나하나 좀 만들어 가고 싶어서. 학생들이 그런 어떤 평가가 있는 걸 보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의 계획은 뭐냐면 문학은 어차피 학생들이 아무리 제가 알려줘봤자 잘 못해요. 이과 학생이 갑자기 현대시를 어떤 시가 나오든 쫙쫙 읽는 족족 이해하고 바로 답이 나오고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기초를 분석해보면 그렇게까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문학 수업을 할 때 제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그렇죠? 거기까지 안 해도 돼.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럼 들을 때 어때요? 편해요. 좋은 거죠. 그럼 이제 기대를 합니다. 이 사람이 비문학도 이렇게 해주겠지? 문법도 공부 안 해도 되게 말해주겠지? 근데 비문학이랑 문법은 그렇게 해서는 수능을 못 견뎌요. 2019학년도 가능세계 천문학 31번 풀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적당히 해서 접근이 안 돼요. 문학은 정확한 것도 중요한데 빠른 것도 중요해요. 빨리 끝내자고요. 근데 비문학은 빨리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제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어려운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또는 듣기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나가겠죠. 그 학생들은 문학은 좋은데 비문학은 아닌 것 같다.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한 3년 학생들 사이에서 커뮤니티에서 돌면 또 공식화되고 누가 물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말해주고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국어 선생님들, 국어 강사들 강의를 다 듣고 그 강사들이 하라는 걸 다 하고 수능도 몇 번 보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애정이 넘쳐서 자기 귀한 시간 쪼개가면서 커뮤니티에 가서 하나하나 답변해주는 사람이 솔직히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만큼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물론 감사한 조언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인생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도 마찬가지고요. 파트별로 나눠 듣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본인에게 좀 더 맞는 선생님. 아마 그 선생님도 저처럼 문학, 비문학, 문법에 적당한 분할, 합리적인 나눔을 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수능날 문학에선 시간 줄이고 비문학에서 확보된 시간으로 차분하게 접근해서 정답률 높이고 문법은 외울 것 좀 외우고 또 우리 학생들 외우라 그러면 싫어해요. 어려운 거 하면 싫어합니다. 근데 제 문법 시간엔 이런 거죠. 이해시키고 나서 외우게 해요.
학생들이 싫어하겠죠. 근데 외울 건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 문법 5문제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문학, 비문학, 문법을 다르게 수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나눠 듣는 것보다, 커뮤니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제발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기출 푸는 것이 무의미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푸는 건 무의미합니다. 푸는 건 한 번이면 좋게요. 기출은 푸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꼭 어떤 질문이 딸려오냐면 분석을 어떻게 하는데요? 하루에 몇 개 해요? 몇 번 봐요? 3번 보면 될까요? 3번 보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담겨진 학생의 마음. 제가 생각해 보면 3번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4번, 5번 보기 싫다는 거예요. 3번만 보면 될까? 3번 보는 것보단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5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기출 무용론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작년 수능 끝나고 저 욕 엄청 먹었습니다. 아마 제가 대한민국 국어 강사를 대표해서 욕을 다 먹은 것 같아요. 욕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출 강조했다. 근데 뭐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건 평가원 잘못이야, 뭐 그러고 싶진 않았고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면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평가원 시험, 뭐 6월에 됐든 9월에 됐든 수능이 됐든 어렵잖아요. 그날 저녁에 대성학원처럼 막 큰 재소종합학원 그 쓰레기장 이렇게 쓰레기 다 모이는 각 강의실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모이는 데 가보면 기출이 막 이만큼 쌓여있어요. 학생들이 막 분노, 배신, 기출 보라고 해서 봤는데 뭐냐 이게. 적용이 안 됐다. 빨리 갖고 다시 올라와라. 그 책 다시 사기 전에. 라고 말을 해줬어요. 아니라고 한 학생들도 결국 기출 다시 사서 봅니다. 이거 뭐냐면 시험만 딱 보면 껍데기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기출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를 분노케 했던 시험지를 다시 보고 다시 보면 스스로 깨달아요. 껍데기만 달랐구나. 속은 똑같구나. 기출 다시 봐야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기출 푸는 것 한 번이면 족하니까 많이 푸는 건 무의미하다. 풀고 채점하고 오답 확인하고 한 번이면 돼요. 그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왜 답이 2번인지 3번은 왜 답이 아닌지 또 이 지문과 보기와 선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소설에선 주로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 근데요, 이 모든 것을 항목화해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나 기출분석 잘하고 있어 하지 마시고 정말 내 공부의 반 이상은 기출이다 또는 7할 이상은 기출이다 라는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보세요. 그러다 보면 항목별로 체크되지 않아도 저절로 기출 안에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네, 이때 주변에서 하는 말 또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말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고 문제 풀어. 기출은 의미가 없어. 같은 거 왜 계속 봐. 새로운 게 없잖아. 껍데기가 달라져서 새로운 게 아니고요. 껍데기 속에 있는 게 보이니까 새로운 거예요. 그 껍데기가 열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일 때까지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국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기까지입니다.